여러분 11월 정산의 날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영화 많이 보셨나요? 제일 좋았던 영화 댓글로 한 번씩 써주시면 제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유도 같이 써주시면은 제가 한번 관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근데 굿즈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어쩌다 보니까 엄청 굿즈를 많이 모으게 됐는데 영화관 티켓이 이만큼이나 11월 이달의 작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미망입니다. 제가 그냥 포스터에 꽂혀서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한국 독립영화였어요. 이번 연도에는 근데 한국 독립영화를 많이 못 봐가지고 비교할 작품은 많이 없었는데 제가 올린 영상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댓글로 코멘트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 올렸는데 이 미망 만드신 김태양 감독님께서도 인스타에 영상을 올려주셔가지고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대화로 계속되는 영화인데 잔잔한 바이브이기도 하고 롱테이크가 많아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였어요. 로맨스이기도 하면서 그냥 뭐 인생 사는 이야기를 하는 느낌? 그 광화문이 주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게 꽤나 저한테 좋게 다가와서 막 광화문에 대한 기억도 많고 이래서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영화는 캐롤입니다. 제가 캐롤을 진짜 좋아해요. 재개봉할 때마다 가서 보는 수준으로 좋아하는데 80년대인지 60년대인지 하여튼 그 언저리쯤에 뉴욕의 배경으로 로맨스가 시작이 되거든요. 약간 필름 같은 화질이 엄청 막 좋다라고는 느껴지지 않는데 그게 또 이 영화의 맛인 것 같아요. 뭔가 볼 때마다 크리스마스 생각나고 엄청 몽글몽글해지는 그래서 이렇게 찬바람 슥 불 때마다 보게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진짜 케이트 블란쳇은 그 영화를 보는 이유이기도 한데 대사나 발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듣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볼 때마다 감탄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요 키링을 구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고생했거든요. 너무 귀엽죠? 이게 앞뒤로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요. 열리기도 해요. 열면은 이 안에 CD가 또 이렇게 들어있어요. 진짜 디테일 대박이죠? 그래서 이 안에 꺾였어. 핸드폰 뒷면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은 여기서 제공하는 캐롤 플레이리스트가 나오거든요. 낭만 미쳤다, 돌았다 이러고 열심히 가서 받아온 굿즈입니다. 되게 특이한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어떤 전화번호에다가 전화를 걸면은 캐롤이랑 루니마라가 함께 통화하는 그 음성이 나와요, 통화에. First, there are no accidents, and he would have found us one way or another. Everything comes full circle. 너무 리얼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퀴어여서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진짜 로맨스의 정석이라고 생각되는 영화예요. 로맨스를 찾아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정말 로맨스의 클래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보시기를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제가 패왕별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영화를 재개봉을 해주시더라고요. 패왕별이는 솔직히 제가 그 무한도전 짤밖에 몰랐거든요. 들어가 이 패왕별이야 했던 그 짤 아시죠? 엄청난 클래식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번에 영화관에서 틀어주겠다길래 이때 아니면 안 보겠다 싶어서 가서 봤어요. 평점을 매길 수가 없는 게 한 30분을 잔 것 같아요. 3시간쯤 됐었는데 다시 봐야 되나 싶은데 다시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일단 그 경극이라는 소재 자체도 너무 낯선데 듣기가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엄청 인생 영화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모르는 어떠한 그 감성이 있겠죠? 여튼 저한테는 너무 와닿지 않았던 좀 어려운 영화였던 것 같아요. 패왕별이는. 베이비 드라이버를 봤습니다. 베이비 드라이버라고 또 하나의 제가 좋아하는 음악 영화인데 재개봉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심지어 돌비 시네마로 해주시는 거예요. 미쳤다. 음악 영화를 돌비 시네마로 해주신다고? 이러면 무조건 가서 봐야지. 사운드 트랙이 좋은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데 사실 오프닝 씬이 저한테 제일 좋은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통째로 다 좋아한다고 하긴 좀 그렇고 오프닝부터 중반부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후반부가 약간 뭐야 이게 병맛? 갑자기 와장창 하고 끝내버리는 느낌이어가지고 좀 용두사미의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감독의 감수성을 좋아해가지고 음악 쓰는 것도 그렇고 음악 취향도 그렇고 그냥 되게 오락 영화예요. 진짜 그냥 힐링 타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악과 사소한 어떤 액션이 딱딱 맞을 때 그 쾌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진짜 저건 돌비 영화였다.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돌비 영화였어요. 그다음은 제가 청설을 봤는데요. 청설도 영화관에 가서 봤어요. 오랜만에 되게 예쁜 깨끗한 영화를 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제 친구가 오랜만에 야, 영화관에서 본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다 이러는 거예요. 뒤늦게 가서 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막 그 자매의 이야기고 이러니까 그런 거에 몰입이 되니까 아유 쟤 진짜 힘들었겠다 이러면서 눈물 버튼이 좀 눌렸던 영화인데 마지막 관전은 좀 별로였어요. 또 소신껏 말하자면 왜냐면 저는 이 장애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 때는 특히나 장애인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냥 장애가 소재로만 쓰이기에는 너무 잔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 주변에 청각장애인이 있다면 같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뭐 못 볼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반전이 약간 어쨌든 모두가 비장애인이었고 행복했답니다. 이렇게 끝나가지고 그러니까 영화관 나와서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곱씹으니까 조금 아쉬웠다. 그냥 다 좋았는데 그냥 마지막 때문에 살짝 아쉬웠던? 여름에 개봉했으면 좀 잘 되지 않았을까 싶은? 다음은 되살아나는 목소리라는 영화였고요. 거의 뭐 한 10명도 채 안 되는 극장에서 봤던 것 같아요. 어떤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추천을 강력히 해주셔가지고 2시간 반 정도 되는 다큐멘터리였고요. 제이교포 분이신데 이제 할머니분께서 젊었을 때부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감독님이셨어요. 일본이 우리한테 행한 악한 일들을 일본인의 입장에서 그려낸 되게 신기한 영화랄까? 근데 이제 제일교포시기도 하시니까 그래서 되게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위안부 이야기도 있고 군함도 이야기도 있고 그게 조금 주제가 너무 많고 그리고 할머니 분의 그 일대기도 나오다 보니까 주제가 하나로는 이제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영화라기보다는 진짜 그냥 다큐 기록용 영상을 이렇게 편집하고 묶어내서 인물 사전 같기도 했었고 사진집 같기도 했었고 좀 여러 가지를 많이 담고 있는 역사적으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였어요. 지금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저분의 따님이 이제 막 편집을 하고 하셔서 이번에 개봉을 한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거를 일본인 분이 만드시다니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엄청 잔잔하고 그래서 역사적인 영화를 보고 싶다 하시면 이 영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잠이 오는 건 좀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다음은 아침바다 갈매기는 이라는 영화였고요. 이 영화는 사실 부국제에서도 되게 소문이 많이 났었는데 막 이제 와서 시사회에 당첨이 돼서 보러 간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근래 본 한국 영화 중에서는 몰입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빠져들게끔 하는 게 배우분들이 나오셔서 연기를 거의 차력쇼를 하는 느낌? 근데 약간 연극 같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했어요. 연극의 연기 스타일인 건가? 소재가 좀 특이하긴 한데 시놉시스를 제가 안 보고 그냥 갔거든요. 시놉시스를 읽어볼 걸 그랬어요. 소재가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바다에 사는 분이 자신의 보험금을 가족들한테 주기 위해서 실종된 척하는 그 이후의 이야기들인데 저는 이 영화가 시작할 때 저분은 대체 결혼을 왜 하신 걸까? 라는 물음이 계속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영화 안에서 얘기해주겠지. 그 얘기는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끝나고 나서도 왜 결혼하신 거지? 라는 생각만 자꾸 들었던 뭐 중에 이유가 있었겠죠. 뭐 국제 결혼이기도 하고 그냥 뭐 일손이 부족해서 아니면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뭐 이런 이유가 있었겠지만 엄청 잘 지내 보였거든요. 연애 결혼하신 건가? 뭐 하여튼 이런 엄청 막 여러 가지 생각이 파바박 지나가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왔어가지고 좀 아쉬웠었던. 그렇지만 이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나 시선이 어떠한지를 현실적으로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나의 올드오크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 주인공 같기도 했어요. 연기 차력쇼를 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 다음에는 그나마 제일 스케일이 컸던 짜잔 글래디에이터 2를 봤습니다. 원래 볼 생각은 없었는데요. 그냥 시간이 있길래 봤어요. 근데 저는 진짜 영화관에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이번 달 첫 영화였달까? 일단 취향도 제가 이런 SF나 뭐 이런 거 좀 안 좋아하긴 하는데 저한테는 약간 반지의 제왕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좀 와닿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동물들이 이게 진짠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로마 시대 이야기겠거니 하고 본 건데 동물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생겨가지고 갑자기 이게 판타지로 바뀌는 건가? 혼란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그냥 간략하게 말하면은
미친 왕자가 있는 나라에서 계속해서 싸움을 경기로 시켜가지고 다 같이 구경하는. 그래갖고 그 싸움이 한 3-4번 나오잖아요. 너무 단조로운 거예요. 막 말로 싸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경기. 또 이렇게 막 말로 싸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경기. 이게 뭐야? 그냥 스포츠 경기 영화야?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글래디에이터 1도 안 본 사람이긴 한데 1이 엄청난 명작이라고 저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보고 해서 봤는데 진짜 이러고 봤어요. 뭔가의 그 감수성이 안 맞았달까? 그래서 아쉬웠어요, 되게. 그 다음은 히든 페이스. 는 제가 영상을 따로 올렸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댓글을 써주시고 하셔서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배드씨 수위에 대해서 전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댓글을 보고 있었어요. 100만이 될 것 같은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만 넘었으면 좋겠다. 그 퀴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은 엄청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본 작품들인데 이거 진짜 크리스마스에 보기 딱 좋을 것 같은 영화를 하나 찾았어요. 바튼 아카데미라고. 와, 이걸 왜 이제 본 거지? 이게 작년에 엄청 핫했거든요. 근데 이게 미루고 이러다가 너무 제목이 와닿지가 않고 포스터도 뭘 말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딱 와닿는 느낌이 없어서 안 보고 막 미뤘는데 이번 달에 본 영화 중에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좋았던 것 같아요. 뭐 혐오도 없고 로맨스도 없고 그런데 영화가 진행이 되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각자의 꿈, 각자의 인생 철학 뭐 이런 얘기를 나이대별로 인종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이 바튼 아카데미 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든 다 괜찮습니다. 모두와 함께 볼 수 있는 영화예요. 그 다음에 이제 러브 라이즈 블리딩이라는 영화가 넷플에 공개가 돼가지고 봤어요. 원래 영화관에서 보고 싶었는데 그냥 뭐 어쩌다 보니 뭐 한 며칠도 안 돼서 내려갔더라고요. 약간 좀 특이했어요, 영화가. 되게 소재도 신기하고 영상미랑 색감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딱 그 시대의 시대물이라 막 자동차 보는 재미도 있고 이래서 뭐 오브제 보는 재미도 좋았는데 결말로 갈수록 되게 산으로 가다가 B급으로 확 꺾어가지고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영화관에서 봤으면 좀 욕했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나쁘지 않았어요. 이것도 퀴어긴 한데 진짜 요새 퀴어 영화가 많긴 하네요. 또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나쁘지 않다. 여자 보디빌더의 근육을 볼 수 있는 게 좀 신기했어요. 여자도 저런 근육을 가질 수 있구나. 다음 영화는 I am 히스레저라는 다큐멘터리를 봤고요. 넷플릭스에서 이제 곧 내려간다길래 얼른 봤습니다. 그냥 히스레저가 엄청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루머도 많고 막 이렇게 가십도 많은데 신기한 게 그런 가십이나 루머는 다루진 않아요. 왜 죽었는지 막 이유를 이렇게 캐내려는 것보다는 진짜 히스레저의 삶, 살아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 걸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생각보다 엄청난 예술가였더라고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뭔가를 깨닫고 혼자 이렇게 배우가 되려고 막 여행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기감이 되었어요. 영감을 주는 열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자체가. 히스레저의 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좋을 듯. 저는 젊은 시절에 히스레저를 보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우리의 20세기라는 영화였고요. 이것도 넷플릭스에서 이제 내려간다길래 급하게 봤습니다. 여자 셋이 나와가지고 남자 동생을 하나 키우는 뭐 그런 이야기? 근데 애가 이제 처음에는 약간 철없이 갈팡질팡 하다가 누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자기를 찾아가게 되는 이야기?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영화가 좋던데요? 그냥 메시지도 좋고 대사가 너무 직접적이긴 하지만 이런 여성 인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보시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히든페이스라는 히든페이스의 원작 이 넷플릭스에 있어서 그때 영상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것도 재밌게 봤습니다. 그냥 원작은 완전한 킬링타임이었고 훨씬 각색이 잘 됐어요, 한국의 영화가. 원작보다 나은 영화도 있네? 그렇지만 1시간 반이 후루룩 지나갔던 밀실 스릴러였다. 오히려 더 무서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게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한국 원작을 보고 넷플릭스를 보는 게 훨씬 나을 수도. 그다음에 아리 에스터 단편이 몇 개 있어서 3개 정도 봤는데 Strange Thing About the Johnsons랑 보랑 터틀스 헤드, 아리 에스터 단편을 갑자기 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대체 뭘까? 이걸 어떻게 졸업작품으로 만들지? 그러니까 이미 영화적 기술로서의 실력은 이미 그냥 그때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리 에스터만의 약간 기괴하고 어릴 적 트라우마틱한 그런 소재들을
담는데 좀 걱정이 될 정도로 이 사람은 대체 무슨 유년기를 살았길래 이런 영화가 나올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디서도 본 적이 없고 그냥 뭐랄까 너무 충격적인 영화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재밌고 어떻게 보면 짠하고 슬프고 약간 연민이 드는 그런 느낌이랄까? 제가 보이즈 어프레이드라는 영화를 보고 옛날에 너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 보는 내내 물음표가 100만 개가 뜨고 그냥 끝나버린 영화였거든요. 근데 또 만들긴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이건 대체 뭘까? 이건 장르가 뭐지? 그냥 아리에스터가 장르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찾아보게 되는 이런 이상한 미묘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제가 아무리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와, 이 끝도 없구나. 휴. 그래서 11월에는 14편 정도밖에 보질 못했지만 딱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의 11월의 영화는. 여러분들은 11월에 어떤 영화를 보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좀 추천해 주실 영화가 있다. 영화관에 가서 이건 무조건 봐야 된다. 라고 하는 영화가 있으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11월 최고의 영화는 뭐였는지도 궁금하네요. 한번 댓글로 써주시면은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후기 끝!